안녕하세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키 제작 영상을 가져왔고요. 사실 스마트키 관련해서 언제 개발하냐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사실 차키 케이스는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좀 미뤄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차키 케이스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게 DIY 키트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마트 차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현대 스마트 차키로 개발을 끝냈고요. 이런 형식으로 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이니셜 각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이니셜 각인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DIY 키트 제작 진행할 건데요. 제작에 앞서 DIY 키트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Y 키트는 이렇게 OTP 봉투에 담겨져 있고요. OTP 봉투 여시면 리벨레지, 가죽 하나 더, 아령 장식, 그리고 인증서,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오링, 쪽가위, 마감천, 면봉 2개, 미니 헤라, B라고 적혀있는 본드,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 실, 바늘, 골무, 추가적으로 이렇게 3M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3M 스티커는 사실 가죽 케이스를 스마트키에 결합했을 경우에 잘 안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좋은데요. 스티커 붙일 때에는 스마트키 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이쪽에 붙이고 싶다 하면은 이 위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스마트키 케이스랑 결합시켜주면 잘 눌리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구성품 관련해서 모두 확인이 되셨으면 가죽하고 B라고 적혀있는 본드하고 그리고 미니라만 책상 위에 놔주시고요. 다른 재료는 잠깐 옆으로 치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죽 3장과 미니 헤라, 본드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 재료는 옆으로 치워 놨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사용할 거여서 이 가죽도 옆으로 치워 놓겠습니다. 이 가죽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하고 각인이 없는 부분,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거칠거칠한 부분을 양쪽 봐주시고요. B라고 적혀있는 본드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본드를 발라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바느질 라인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마지막 구멍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뒷면을 본드칠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본드를 미니 헤라로 살짝만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본드를 살짝씩만 발라주도록 합니다. 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바느질 했을 때 바늘이 안 들어가거나 본드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에까지 발라주시고요. 본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붙어있고 끼지만 않게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mm에서 3mm 정도 폭으로 쭉 펴발라 주시고요. 모서리 맞춰서 가죽을 뒷면과 뒷면이 포개지듯 붙여주세요. 그리고 본드 붙이실 때 이거를 꾹꾹꾹꾹 누르시면 오히려 본드가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붙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붙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살포시 누른 상태로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본드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얼마나 기다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한 1분에서 한 2분 정도 잡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다고 표현했지 그냥 땅바닥에 두시고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한쪽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 다시 바르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쪽 붙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드까지 다 바르셨으면요, 이제 적으로 가죽공예 시작해 볼 거고요. 바늘에 실을 꿰어 줄 겁니다. 바늘 2개와 실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들 스티치 바느질을 하기 위한 실과 바늘 연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 1개와 바늘 2개를 준비해 줍니다. 실 길이는 바느질할 부분의 6배 정도입니다. 실의 한쪽 끝과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 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에서 7cm 정도 올라오도록 빼줍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꼭 실의 정중앙을 관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S자가 되도록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이때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볼록한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실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 맨 위 관통된 부분을 잡고 쭉 내려줍니다. 관통된 부분이 바늘을 지나 실까지 내려오도록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실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쪽 매듭이 바늘귀에 걸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완성입니다. 실의 반대쪽 끝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꿰어줍니다. 이때 실 2개와 바늘 2개를 따로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늘 2개를 실 1개의 양쪽 끝에 꿰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어준 후 바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고 오셨으면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지금 보시면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쌍절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실 2개 자르셔서 한쪽에 바늘 하나 연결하고 한쪽에 바늘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2개를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실 하나 잘라 주시고요, 그 양쪽에 바늘 2개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골무 준비해 주시고요, 왼손잡이시면 왼손에, 오른손잡이시면 오른손에 엄지와 겸지에 껴주실 거고요. 이 골무 끼는 이유는 바느질 할 때 저희가 손이 건조하면은 바늘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찔릴 거 방지하는 용도보다는 힘 잘 들어가게 골무를 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무 끼면은 아무래도 손가락 아픈 게 훨씬 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죽을 봐주시면 이렇게 차키 모양 있는 데가, 버튼 모양 있는 데가 저는 앞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그리고 이쪽 아무것도 없는 데가 뒤입니다. 일단 앞면 봐주시고요, 바느질 구멍 체크하시면 이쪽을 아래, 이쪽을 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 첫 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뒤에도 첫 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바늘이 나오게 해 주시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다 빼지 마시고요, 반만, 이렇게 바늘 반만 통과하도록 바늘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나왔고요, 들어갈 때도 사선 아래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반대쪽 바늘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바늘로 두 번째 구멍, 이번에는 사선 위로 들어가서, 두 번째 구멍 위로 들어가서 나오는 건 아래쪽으로, 두 번째 구멍 아래로 나오게 해서 반만 또 넣어줍니다. 첫 번째 구멍만 사선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바늘이 찔러주는 건 사선 위로, 나오는 거는 사선 아래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두 개가 중간 뚫려 있으면 두 개를 잡고 동시에 빼주세요. 동시에 빼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실길이 쟀었죠. 실길이 쟀는데 어디는 짧고 어디는 길면은 저희가 실길이 쟀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길이 맞춰지기 위해서 두 개 동시에 뺀 거고요.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앞에는 매듭이 젖어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두 개의 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살짝 옆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멍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두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게 쭉 넣어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사선 아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쭉 빼줍니다.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매듭이 하나씩 젖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매듭이 젖었으면 양쪽 실을 잡고 살짝 당겨주세요. 이거를 이제 일정한 힘으로 계속해서 당겨줄 겁니다. 양쪽 실을 잡고 당기신 게 가죽공예의 한 땀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땀이 끝났으면은 앞쪽 봐주시고요. 앞쪽에 나와 있는 실을 잡고 바늘을 잡고 세 번째 구멍, 이것도 찔러주는 거니까 사선 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는 세 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나오게 쭉 빼줍니다. 그러면 앞에는 두 개의 매듭이 젖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하나의 매듭과 두 개의 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와 같이 두 번째 구멍 위에 나와 있는 실 잡고 세 번째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게 쭉 빼줍니다. 네, 이렇게 두 땀까지 되었으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위아래 위아래 해서 바늘 찔러주는 건 위, 나오는 건 아래로 해서 계속 바느질을 할 건데요. 아마 이쪽까지는 다 위아래 위아래 어딘지 알겠지만 이 커브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쪽 부분까지 진행하고 제가 이쪽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까지 되셨으면요, 이제 바느질 위치가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보는 위치를 이렇게 가로 쪽이 길게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위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나오는 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주시고요. 뒷면도 이렇게 잡고 위쪽 바늘 넣고 이쪽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쭉 빼줍니다. 그리고 한 땀이 됐으면
당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는데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보시고 위아래 위아래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이제 가죽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죽을 돌리셨으면요, 이쪽이 위, 이쪽이 아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앞쪽 사선 위로 바늘 넣어 주시고요, 나오는 거는 아래쪽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쭉 빼주세요. 이 상태로 끝에까지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똑같이 첫 번째 구멍 넣어서 위아래가 헷갈린다 하시면 가까운 쪽의 구멍에 바늘을 넣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에. 그래서 이쪽 가까운 쪽 그리고 아래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바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 한 땀까지 해달라는 걸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딱 한 땀만 남겨두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자막으로 남겨드렸을 거고요. 네, 이렇게 이 한 땀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사선 위에 첫 번째 바늘 넣어주고요. 나오는 건 아래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사선 위로 들어가서 사선 아래쪽으로 바늘 넣게 쭉 해서 바늘을 나오게 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감은 저희가 이렇게 바느질을 했으면 마지막 두 땀 정도는 위쪽으로 거꾸로 두 땀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땀은 두 개의 바느질 실이 겹치도록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바늘 넣어주고요. 두 번째 구멍이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멍입니다. 이번엔 위아래 상관없는데 웬만해서 실이 이렇게 일자로 겹쳐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구멍 뽑아주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바늘도 마지막 구멍에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두 번째 구멍으로 넣어서 쭉 빼주고요. 그리고 당겨주고요. 그러면 마지막 땀은 이렇게 두 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땀만 더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 있는 걸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멍으로 나오게 쭉 하고 이렇게 해서 빼주고요. 그리고 반대쪽 바늘도 밑에 있는 바늘 잡고 세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쭉 통과하게 그리고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됐으면 바느질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바늘로 본드를 살짝 묻혀서 이 정도, 너무 많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 이 정도 발라서 여기 두 땀 된데 첫 번째 구멍에 살짝만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멍 살짝 넣고 세 번째 구멍 살짝 실에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뒤쪽도 똑같이 본드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구멍에 살짝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본드 닫아주시고요. 쪽가위 준비하셔서 최대한 바짝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이 살짝 남는 부분은 이게 수축 팽창하면서 저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끝에 살짝 남았다고 해서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바느질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골무는 벗으셔도 됩니다. 시원하시죠? 저는 이거 골무 벗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준비해 주시고요. 이 마감재를 열어줍니다.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열어주시고요. 이제 이 옆면 지금 거칠거칠한데 본드도 묻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 옆면을 마감해 줄 겁니다. 면봉 이용해서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묻혀 주시고요. 이 옆면을 점 찍듯이 점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다 바르지 마시고요. 한 모서리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점 찍은 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살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물기가 가죽에 스며들게 되고요. 이 물기 마르기 전에 마감천 있을 거예요. 이 마감천으로 문질러 줍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마감제를 면봉으로 찍어서 발라줬는데요. 이 뒷면과 앞면에 묻지 않게 조심해서 조금씩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촉해질 정도만 해서 마감천으로 문질러 주시고요. 이렇게 문지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광도 나게 되고요. 만져보시면 맨들맨들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 옆면 전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마감해 줄 겁니다. 하시다가 앞면이나 뒷면에 묻었을 경우에는요, 물티슈나 티슈로 너무 닦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짝 묻은 정도는 자연스럽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이 완성이 되었고요.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이 옆면 마감하는 이유는 사실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을 때 되게 많이 쓸리게 돼요. 근데 거칠거칠한 상태로 만약에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계속 마찰 때문에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죽이 쉽게 손상이 돼서 저희가 마감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마감이 모두 다 되었으면 T라고 적혀있는 마감재에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한 가죽이랑 결합을 해줄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조그만한 가죽은 옆면 마감을 안 할 건데요. 혹시 옆면 마감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네, 안 해도 이쪽 부분은 사실 쓸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결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됐으면 준비됐던 아령 장식하고 리벨 내지 봉지에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쭈가위로 뜯어서 이게 리벨 내지고요. 이게 아령 장식입니다. 길이 짧은 게 리벨 내지고요. 길이 긴 게 아령 장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링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도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오링을 이 가죽 부분에 끼워 주시는데요. 거칠거칠한 부분이 윗면이 되도록 잡아서 껴 주신 다음에 반을 접어 줍니다. 그리고 솔트레지 보면은 이렇게 일자홈이 안 되어 있는 데랑 일자홈이 돼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일자홈이 없는 부분을 앞쪽으로 가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홈이 있는 거를 맞춰서 돌려서 껴주신 후 드라이버로 조여줍니다. 여기 리벨 내지까지 연결을 하셨으면요. 이제 아령 장식 연결을 해줄 텐데 이 아령 장식 같은 경우에는 가죽 케이스에 스마트 키를 넣은 상태로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양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아마 가죽이라서 처음 넣으실 때는 뻣뻣한 감이 있을 거거든요. 꽉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결합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눌려야 스티커를 준비한 보람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눌리고 있거든요. 혹시나 지금 눌렀을 때 잘 안 눌리고 그냥 살짝만 눌러도 버튼이 작동되고 싶다 하시면 이거 빼시고요. 잘 안 눌린다 싶으면 제가 준비해 드린 3M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를 버튼 위에 모두 다 붙여주세요. 이 상태로 결합시켜 줄 겁니다. 약간 붙이기 전에는 그냥 일반 차키 누르는 정도의 힘이 필요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만 눌러도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이 이거 스마트키 스티커를 넣은 상태로 주머니 같은 데 눌렀을 때 그냥 살짝만 눌려도 그냥 버튼이 눌러질 것 같거든요. 이거는 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붙였다가 약간 오작동이 일어난다 하면은 떼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결합까지 됐으면 이제 아령 장식 풀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링과 이 스마트키 가죽 케이스를 아령 장식으로 결합을 시켜 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죽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키 케이스를 낀 상태로 꾹꾹 눌러서 완벽하게 결합시켜 주시고요. 이 아령 장식이 이 원통을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 고리를 껴줄 거거든요. 이 원통 부분을.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고 이 사이에 들어가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원통 부분에 연결해서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떤 게 차이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보시면 아령 방식, 결합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 안쪽에 차키 안쪽에 가죽을 연결해서 아령 장식으로 체결한 거고요.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좀 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죽이 지금 안 늘어난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 방식으로 체결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쪽으로 연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령 장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안쪽으로 넣었고 이거는 바깥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체결하기 힘들고요. 사실 처음에 체결할 때에는 이 방식으로 진행할 거면 스티커를 안쪽 키 스티커 이거를 붙이지 말고 체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마트 차키 케이스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체결하는 방식에서 혼동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서 하실 분은 안쪽에, 바깥쪽에 하실 분은 바깥쪽에, 그리고 다르게 결합하시고 싶으신 방식이 있다 하시면 원하시는 방식으로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모양의 키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 차키 케이스 출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스마트 차키 케이스 DIY 키트 교육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였습니다.